건강한 빵 하면 바로 떠올리게 되는 독일의 전형적인 식사빵은 많이 알고 계신 구멍이 숭숭 뚫린 가벼운 사워도우와는 사실 차이가 꽤 있어요. 오늘은 가장 전형적인 건강한 독일빵을 굽고 싶으신 분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 고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씨앗이 들어가는 빵. 베이커리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겠죠? 자, 일단 고소하게 오븐에서 살짝 구워줄 거예요. 오븐에서 꺼내면 아직 많이 뜨겁거든요. 이때 한 용기로 옮긴 다음에요.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고소하게 볶아진 채로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겠죠? 한 켠에 놓아두시고 반죽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이킹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내가 구우려는 한 레시피에 매여서 긴장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한두 가지 공식만 기억해 두신다면 재료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우선 베이킹의 가장 기본 값은 밀가루의 양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식사빵을 구울 때의 수분량은 그 밀가루 양의 70에서 80%를 하고요. 천연 발효종은 20에서 30%를 사용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드사프트 리벤 시럽을요. 리벤 시럽 대신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등등으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 리벤 시럽을 좋아하는 이유는 풍미가 조금 다르고요. 그냥 꿀하고 비교했을 때 제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큰 장점이 얘가 빵의 빛깔을 좀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독일식 입맛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100% 하얀 밀가루의 그 사방사방한 가벼움은 피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호밀가루나 일반 밀가루 중에서도 회분이 많이 섞인 그런 어두운 쪽의 밀가루를 사용해 주시는 게 답이죠. 날밀가루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섞은 후에 1시간 정도 휴지시켜 주기로 해요. 시간 절약하느라고 잠깐 장 보러 다녀왔는데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벌써 글루텐 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늘렸다가 접어주기를 반복해주기로 해요. 이렇게 여러 번 접어주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반죽을 손에 만지다 보면 괜히 계속해서 만지고 싶어지는 혹시 같은 경험 하신 분 계시나요? 자, 다시 한번 1시간 기다려주기로 해요. 반죽이 이렇게 여유롭고 느긋하게 부풀어가고 있는 사이에 아까 미리 준비해두었던 씨앗 있잖아요. 고소하게 볶아서 물에 불려서 식혀두었던 이 씨앗들을 고스란히 다 담아서 접어주세요. 부드럽고 기분 좋게 묵직한 반죽과 함께 이 반짝반짝 물에 젖은 씨앗들이 섞이는 과정, 손끝에 다가오는 그 느낌,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행복이죠. 자, 이렇게 진짜로 30분만 딱 기다려줬다가 한번 접고 냉장실로 넣어줄 거예요. 자, 이걸로 오늘 작업은 끝 하셔도 되는 거예요. 뚜껑 있는 용기에 반죽을 옮겨 담은 다음에요. 한 번만 반듯하게 접어주시고 냉장실에 넣어서 하룻밤을 재워주시는데 하룻밤이라면 최소 12시간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냉장실의 온도가 영상 4,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발효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상자 안에 반죽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부풀었을지 궁금하잖아요. 고온이 잠자는 사이에도 착하게 발효를 잘 진행한 거 보이시죠? 옥수수 가루를 저는 옥수수 가루를 더밀가루로 즐겨 사용하긴 하는데요. 다른 특별한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틀에 넣어서 네모난 사각빵 구울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포가 많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한번 접고
기포를 탁탁탁 기포를 빼준 다음에요. 기포를 빼주고 다시 한번 동그랗게 그냥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가 양호하게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그 결과가 기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포들을 없애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반죽을 성형을 한 다음에 구워주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식감, 그게 바로 전형적인 독일빵이 갖는 식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죽을 틀에 넣고 모양을 잘 매만져준 다음에 윗면에 씨앗을 좀 더 얹어주면 조금 더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마치고 나면 슬슬 조급해지거든요. 빨리 굽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을 느긋하게 잡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 주셔야 해요. 이렇게 봉긋해질 때까지요. 이어서 반죽을 오븐에 넣기 전에 칼집을 내주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이렇게 꼬치를 사용해서요. 예쁘게 구멍을 숭숭숭 뚫어줄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어요. 섭씨 230도의 오븐에서 정확하게 45분 구워주면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신답니다. 칼집을 내주지 않고 두툼한 꼬치로 구멍을 많이 내주잖아요. 그러면 옆구리가 터지지 않으면서도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점은 바로 드실 때 날카로운 트임으로 인해 입술을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을 배제해주기도 하지요. 저희 집에 바로 그런 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빵의 표피가 얇은 걸 좋아하시죠? 그리고 구움색이 조금만 진하면 탄 게 아니냐고 피하시고, 독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구움색이 진하고요. 표피가 비교적 두터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표피가 생성이 됐을 때 빵의 그 아로마를 간직할 수가 있고 수분을 꼭 묶어두는 역할을 해서 오래도록 신선하게 빵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직접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참고로 씨앗빵을 자르고 나면 이렇게 많은 씨앗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거든요. 얘네들은 작은 병에 모아뒀다가 샐러드에 넣어두시면 그 맛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안녕.